안녕하세요. 자, 독서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완성. 성적이 가장 빨리 오르는 그런 강좌인데, 실제로 이제 요거를 듣고 갑작스럽게 막 1등급이나 100으로 튀어오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내용인데, 그 비결이 이제 7페이지에 있는 글의 핵심 찾기야. 다만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버리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더라, 요거는. 그래서 그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될 정도로 주의사항이 있어. 자, 여기서 첫 장 넘겨서 적어도 우리가 배우는 건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이 내용이야. 금요일날 이제 강남메가를 시작으로 성북메가, 노량진메가까지 이렇게 이제 개강을 해보면 선생님 감과 느낌이 수능 볼 때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4등급이 나왔고요. 느낌이 굉장히 좋았는데 5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하러 온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야. 감과 느낌을 빨리 버리고, 이 수업은 일단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믿을 것은 제시문밖에 없다.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이러면 이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문맥 맥락까지 읽을 수 있다. 문맥 맥락까지 읽을 수 있다. 이러면 이제 100점이 되는 거야. 요거를 첫 강좌부터 마지막 강좌까지 계속 훈련을 한다. 연습을 한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는 필살 집중을 하고, 이 기본 자세는 어떤 거냐?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야. 요거를 표지 첫 장 딱 넘겨서 빨간색 볼펜으로 딱 적어도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여기 지금 수능을 겪어본 학생들이 많으니까 수능장에서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아, 제시문에 있구나. 자, 요거를 첫 강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야.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문맥 맥락에 맞춘다. 문제를 푸는 기본 자세는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복습의 방법은 이제 정답의 이유 그리고 오답의 근거, 그것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거야.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를 주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복습이다. 자, 거기 표지에다가 적으세요. 독서비문학 일치월장. 자, 국어의 신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야 되고, 일단 이제 오늘 첫날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래서 아까 목표 대학, 목표 학과가 없는 학생들은 꼭 적으라고 했어. 표지에다가 딱 적어도 목표 대학이나 목표 학과를 적고, 이제 거기에서 국어를 잘 봐야, 국어를 100점이 나와야 수학도 잘 보고 영어도 잘 본다. 이거는 이제 수능을 겪어본 학생들이 아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미리 풀게 했습니다. 8쪽에 있는 제시문부터 해서 10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풀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셈이다. 어려운 문제가 이제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어려운데, 그 7번 문제가 표지가 바뀌었는데 7번 문제 하나 문제를 좀 오타를 교정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번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이제 되게 어렵잖아. 7번 문제를 풀었을 때 1번으로 갔다. 틀렸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이제 채점을 그냥 바로 정답을 입력해서 채점을 해버리는 학생이 있는데, 모든 국어 문제지에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 이렇게 해놨으면 똑같이 만들어서 답이 뭔지 모르게 한 다음에 뭐 일주일이나 2, 3, 4일 지나서 사지선다로
다시 푸는 시간을 가져라. 문제를 푸는 일은 생각하기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그때 이제 제시문에 근거해야 돼. 감과 느낌으로 풀지 말고. 이걸 빨리 버릴수록 좋아. 우리 목표는 100점 아니면 1등급이죠. 자, 그런데 이제 원서를 써주다 보니까 A형 학생이 국어 1등급 96점을 받았어. 그리고 B 학생은 100점을 받았고 똑같은 1등급이야. 그런데 4점 차이잖아. 이 원점수가. 그런데 국어 1등급 96점을 받은 학생은 중앙대 의대나 이 지방대 의대 쪽으로 가. 좀 더 다른 거 수학, 영어 잘 보면 이제 한양대 의대까지. 그런데 국어 96 받고는 이제 메이저 의대는 못 쓰더라. 100점을 받은 학생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나 성균관대 의대 이런 데를 쓰는데 96점 받은 학생은 그 밑에 중앙대 의대나 이제 한양대 의대 또 이렇게 가기 때문에 1등급도 좋아. 그런데 이제 100점을 목표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인문계 학생들도 B형 학생들도 그 스카이하고 그 서성안이나 이쪽이 큰 점수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 영어 한 문제 차이야.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중간 목표는 1등급으로 하되 100점을 목표로 하자.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중위권, 중상위, 중하위권 또는 하위권 학생들은 점수가 금방 오르는데 반드시 사지선다로 다시 풀어가지고 만약에 두 번째에 맞았으면 이렇게 만들어라. 한 번 더 생각을 해라. 1번이라고 해서 틀렸잖아. 답은 2, 3, 4, 5야. 그래서 사지선다로 다시 풀고 이렇게 바꿀 것. 그래서 그 앞에 표지 한 장 넘겨서 거기에다가 적어놔. 우리 학생들이 맞았다. 그런데 채점을 하면서 맞았지만 이게 운으로 맞은 게 있단 말이야. 운으로 맞았다. 애매하다. 여전히 확실하게 왜 정답인지 오답인지 모르겠다. 또는 두 번째 맞았다. 두 번 연속 틀렸다도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맞았다. 두 번 연속 틀렸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모든 문제지에다 이렇게 해놔야 돼. 그리고 이 세 경우는 반드시 복습을 한다. 복습이 생명이야. 복습을 안 해서는 완전히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해야 돼. 두 번째 맞은 거, 두 번 연속 틀린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맞았지만 운으로 맞은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학생들이. 운으로 맞은 거 애매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복습이 필요하다. 자, 노력은 정직한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복습을 하되 복습이란 무엇이냐? 주체적으로 정답의 근거와 오답의 근거를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이게 복습의 방법이야. 자, 목표대학, 목표학과를 책 앞에다가 다 적어두고 요 자세, 감과 느낌을 버리고 반드시 제시문에서 끌어오되 모든 문제마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여유가 되면 오답의 근거까지도 정리를 해. 그리고 채점을 한 다음에는 운으로 맞은 거를 스스로 알 거야. 확신을 갖고 풀고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운으로 맞은 거 애매한 게 있고 두 번째 맞은 게 있고 두 번 연속 틀린 게 있어. 그러니까 미리 풀고 2, 3일 지나서 답을 암기하지 말고 사지선다로 다시 풀어. 틀리는 것만. 요래도 10점 이상 금방 올라.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 내용이 6페이지에 자, 세 번째 그 효과적인 문제풀이 및 공부법. 10점 이상 상승할 수 있다. 틀린 문제는 고마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할 때 절대로 정답을 체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기계적인 정답 암기는 소용없다는 거야. 거기 세 번째 거를 딱 형광사인 편칠해. 금방 올라 점수가. 이 과정을 거치면 갑작스럽게 10점 이상 올라버린다고. 10점 이상 상승하게 된다. 자, 2, 3일 지나서 틀린 문제나 애매하게 맞은 문제를 제시문에 근거해서 사지선다로 다시 풀 것. 자, 그리고 정답의 이유, 오답의 이유, 제시문에 근거해서 주체적으로 정리할 것. 이게 이제 복습의 방법이라는 것. 자, 그리고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서 비문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7페이지에 있어요. 7페이지 자체는 별표 곱하기 10을 해서 통째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체험을 통해서 체득을 하고 체화시키되
적용 훈련을 해야 돼. 모든 독서 비문학을 풀 때. 별표 곱하기 10을 해놔. 자, 넘겨서 이제 8쪽으로 가. 문장의 논리적 현상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문장의 논리적 현상.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비교와 대조로 이루어진 글이다.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 전개되는 글도 있다. 자, 글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전체와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 전달의 글, 설명문이 있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문학 쪽에서는 이제 공간 구조로 전개되는 글도 있다. 자, 문장의 논리적 현상.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국어 영역의 대부분의 글들은 비교와 대조로 이루어진 글,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글, 전체와 부분으로 설명문이 이거야.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글이 대부분이다. 문장의 논리적 현상, 거기 형광사인펜을 딱 쳐도 비교와 대조로 전개되고 있다.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다. 자, 전체와 부분, 부분과 전체. 거기 그 2장에서 주로 배우는 게 세 번째 거야. 전체와 부분, 부분과 전체야. 그런데 2009 수능 비문학 독서제 시문이 6제 시문인데 그 중에 5개가 전체와 부분으로 진행된 글들이 있어. 그 3번을 별표치고 이제 그 첫 번째 제시문이 전체와 부분의 대표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글, 추나 추동이나 동동, 원령체 이런 건 시간의 흐름이죠. 독서 비문학에도 시간의 흐름 많습니다. 그 다음 공간의 이동은 이제 서경별곡 같은 작품, 관동별곡 같은 작품,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제시문을 봤을 때 바로 밑에 2000년 수능 45번, 49번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요게 전체와 부분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글이다. 그 예시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로 대표적으로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자, 1문단은 이게 이제 전체. 우리는 역사상의 모든 인간 사회들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요. 이런 게 이제 통념, 선입견, 무너져야 할 상식이야. 우리는 역사상의 모든 인간 사회들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 뒤집혀. 통념, 선입견, 무너져야 할 상식은 뒤집히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공동체적 유대와 평화로움을 중시하는 칼라하리 사막의 수렵 채진민인 쿵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이 문장을 밑줄 그어. 통념, 선입견, 무너져야 할 상식을 뒤집는 거야. 자, 거기에다가 자, 이렇게 전개되는 글도 있었는데 1문단에다가 이렇게 적어. 예시 1이 나오네. 예시 1. 즉 부분 1이다 이게. 부분 1. 첫 번째 예시가 칼라하리 사막의 수렵 채진민인 쿵족 이야기야. 이 문단 가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분별한 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를 자, 경우 동그라미 쳐.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세홀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 이 문단이 두 번째 경우야. 예시다, 예시. 이게 부분 2네. 자, 부분 2, 경우 2. 세월족 이야기다. 3문단 가겠습니다. 3문단 보자. 부의 축적이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 동그라미 쳐. 사례를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 자, 사례 3이네. 북아메리카의 夸큐틀 인디언은 20세기 초까지 낭비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포틀라치라는 축제를 행하고 있었다. 자, 3문단을 보니까 사례 3이야. 세 번째 사례가 나온다. 지금 부분이 먼저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건 이제 부분 3이 되는 거야. 지금
전체와 부분으로 갔을 때 부분 1, 부분 2, 부분 3은 다 예시, 사례, 경우라고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 사문단 보겠습니다. 사문단 뉴기니아 마링족의 대규모 돼지도살 축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자, 사례 동그라미 예다 예. 자, 사문단에 갔더니 예 사례 네 번째 거고 이게 부분 4네. 자, 부분 1, 부분 2, 부분 3, 부분 4 이거 필기를 좀 잘 해도 이렇게 전체가 안 나오고 이 부분이 먼저 나오는 그런 경우다. 그럼 이제 오문단은 당연히 뭐야? 이게 이제 미괄식이죠. 귀납 추론으로 전개되겠죠. 이상의 사례들은 자 네모칸 비금 쳐봐. 이상의 사례들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부분 1, 2, 3, 4가 나왔다. 이상의 사례들은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한 문화의 중심적 가치가 아닐 수 있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 네모칸 빗금 2개 이처럼 거기에다가 저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된다. 요거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을 산만하게 나열한 것을 응집집약하는 연결어인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것이 확 줄어들면 이처럼이 되는 거라고. 자, 이처럼을 원래대로 해주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이니까 중요한 핵심. 자, 1번 문제가 요지 문제야. 1번이 요지 문제. 2번이 논지전개 방식 문제야. 자, 1번의 요지 네모칸 쳐라. 2번에 논지전개 방식. 논지 네모칸을 쳐봐. 그리고 5번 문제가 적용하기 문제인데 위글의 논지와 거리가 먼 진술. 최근에 이제 수능 국어 문제가 줄어가지고 사실은 제시문이 있고 보통은 2문제짜리도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3문제. 이제 어떤 경우는 4문제가 나오는데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첫 번째 문제는 논지전개 방식 문제야. 그걸 우리는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 여기 2번 문제가 형식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부정보. 그러니까 내용 문제야. 내용 문제. 일치 불일치. 세부정보 문제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게 적용하기 문제다.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거야. 형식 문제, 내용 문제, 적용 문제. 그리고 4문제까지 나오면 어휘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 어휘 문제가. 자, 그래서 2문제가 나올 때는 형식 문제하고 어휘 문제가 빠지고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딱 3문제, 형식 문제, 내용 문제, 적용 문제 이렇게 정해져 있어. 지금은 2014 그 예비 수능부터 올해 1306 평가원, 1309 평가원, 2014 수능까지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이론상 제시문만 완벽히 장악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려. 그러나 수능장에서는 너무 떨려서 딱 한 번 글을 읽고 완벽하게 내 것이 안 된다고. 독서 능력이 탁월해지지 않는 한. 자, B형 학생들은 아마 알 거야. 그 EBS 교재에서 전향력이라는 그것을 보고 수능장에 들어갔는데 이번 수능에 2014 수능 B형에 나온 전향력은 완전 다른 글이야. 새로 쓴 글이야. 베토벤의 음악을 분명하게 EBS에서 풀고 들어갔는데 수능장에 가보니까 완전 다른 글이죠. 그거는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야. 2013 수능도. 이상기체 방정식을 본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글이야. 음성인식 기술 본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글이야. 따라서 그냥 비문학 독서는 소재만 똑같고 수능장에서 처음 만난다. 완전히 다른 글이다. 새로운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입에서 달달달달 외워서 소용이 없는 거야. 완전 다른 글이니까 무조건 처음 보는 글이든 익숙한 글이든 무조건 제시문에서 끌어오면 돼. 그것도 문맥에 맞게.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를 찾아가면 된다고. 그게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이라고 적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뭘 살펴보았을까? 자, 문화의 다양성을 살펴본 거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딱 보니까 이처럼이야.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문화의 제도나 관습들이 그 나름의 역사적, 경제적, 생태적 조건 등을 기초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자, 문화의 다양성을 찾아 1번 답을. 자,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여기에 있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뭘 살펴본 거야? 얘들아, 1문단 예시, 2문단 경우, 3문단 사례, 4문단 예. 다양하게 살펴봤지. 그리고 이처럼이야. 이상에서 뭘 살펴본 거야? 문화의 다양성. 그러면 1번 다 보이죠? 요게 이처럼의 역할이야. 이처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살펴봐? 문화의 다양성을 살펴봤다고.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 마지막 문장도 네모칸 빗금치고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어떤 문화 요소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번의 이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를 인정하자라는 얘기야. 하나의 기준을 내세워서 문화의 우열을 정하면 안 된다. 문화의 우열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다양한 문화, 문화의 다양성. 자, 이처럼에서 문화의 다양성이 다양한 문화고 따라서에서 그 가치의 인정이야. 자, 자기의 색안경으로 하나의 기준만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할 수가 없다. 즉,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지. 어떤 문화 요소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5문단이 전체야, 전체. 마지막 5문단이 이게 이제 얘들아 이게 전체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가 전체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미괄식이라고 하고 귀납초론이라고 한다. 미괄식. 이게 귀납초리다. 동쪽 바닷물 자다, 서쪽 바닷물 자다, 남쪽 바닷물 자다, 북쪽 바닷물 자다. 따라서 모든 바닷물 자다. 이게 귀납추리야. 미괄식은 이렇게 귀납추리로 나오는 거야. 요 경우가 있고, 자, 이 경우는 이제 부분 1, 2, 3, 4, 그 다음에 전체가 있는 거죠. 부분 1, 2, 3, 4, 전체가 있는 거야. 전체와 부분, 부분과 전체. 자, 좀 더 다른 경우로 얘들아 그 58쪽, 59쪽으로 가봐. 페이지 58, 59쪽으로 가봐. 페이지 58, 59쪽을 보면 자, 58쪽, 59쪽을 펴봐. 자, 가나다라 마바 6문단짜리 글이야. 가를 보겠습니다. 가에다가 전체라고 적어. 인간만이 말을 한다는 주장을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자, 가의 마지막 문장. 이러한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과 인간 언어의 차이를 알기 위해 밑줄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게 전체야.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알아보자. 그러면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알아본다. 화제를 미리 제시했어. 화제를 미리 제시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가달락이 전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 다, 라, 마를 한번 읽어보면 나에다가 부분 1. 나의 우선 언어 표현과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사의 결합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밑줄 긋면 얘들아 부분 1은 자의성이야. 자, 부분 1은 자의성. 나달락이 그래. 부분 1이 언어의 자의성이다. 다달락 보세요. 다달락. 의미에 대한 언어 표현이 언어 사회마다 다른 것은 이들을 연결시키는 약속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언어의 사회성이다. 자, 요게 부분 2네. 다달락에다가 언어의 사회성. 다음 다달락 말고 라달락 가자. 라달락 마지막 문장. 이러한 특성을 창조성이라고 한다. 자, 얘들아 이게 부분 3이다. 부분 3 창조성 이야기다. 창조성. 언어의 창조성. 그리고 마달락 마지막. 이처럼 또 이처럼 나오지. 마달락 마지막 문장 이처럼이 뭐라고? 요거라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이라고. 이상에서 뭘 살펴봤어? 그러면 마달락 마지막 문장 이처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여기 없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전위라고 한다. 이게 부분 4. 언어의 전위성이야. 전위성. 언어의 전위성. 자, 1문단 전체에서 화제를 제시했어요.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 다음 2, 3, 4, 5 다, 다, 라, 마달락이 부분 1, 2, 3, 4. 그리고 바달락과 이제 다시 전체. 이상에서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요약 정리 강조. 자, 1문단, 2, 3, 4, 5, 6문단에 와서 다시 전체. 요약 정리 강조. 전체 요약 정리 강조. 자, 이게 이제 전체와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형태야. 칠판봐 한 가지 더 다른 형태는 이게 있어. 지금 예시, 경호, 사례, 예, 부분 1, 2, 3, 4 다음에 전체 결론으로 갈 때가 있고 전체에서 화제를 제시한 다음에 부분 1, 2, 3, 4로 가고 요약 정리 강조를 했지. 그런데 수능에서는 요게 많이 생략되기도 해. 뒤에가 아예 없어. 그냥 딱 전체 다음에 부분 1, 2, 3, 4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 뒤에 전체는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생략해도. 수능은 좀 짧은 글이니까 생략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그 58쪽, 59쪽, 58쪽에다가 페이지 8쪽이라고 적어. 가장 대표적인 전체와 부분의 형태야. 페이지 8. 가장 대표적인 전체와 부분의 형태. 정보 전달의 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8쪽에 가서 부분과 전체 거기에다가 페이지 58, 59에 예를 들어줬어, 선생님이. 여기 8쪽, 9쪽의 예도 있었죠? 첫 번째 제시문에 사례 있지? 그리고 페이지 58, 59에도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으니까, 아하, 화제를 제시하는 전체가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58, 59쪽처럼 지금 우리가 8페이지에서 본 것은 안 나와, 전체가. 안 나오고 바로 마지막에 미괄식 귀납 추리에 의해서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글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문제. 자, 2번은 논지 전개 방식이니까 거기에다가 형식 문제라고 적어주면 돼. 형식 문제라고 적어주면 되고 2000년도 수능은 100분 동안 65문제를 봤어. 시험을. 100분 동안 국어 시험이 지금 80분 45문제잖아. 100분 동안 무려 65문제를 봤던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세세하게 들어간다. 자, 1번 답 2번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을 꼭 5번 문제에다 써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5번을 안 틀려.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이 5번을 안 틀려. 여러분들은 형식 문제, 내용 문제 그리고 적용하기 문제 이 세 가지 더러 어휘 문제 이 네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있는 건 한 개 더 있는 게 요지, 논지, 주지, 주제, 결론 문제가 1번 문제야. 여기는 한 문제가 더 있는 거야. 자, 2번 논지 전개 방식. 3번은 문맥적 의미, 4번은 속담 문제야. 어휘 문제죠. 5번이 적용하기 문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만나는 형식이라서 문제 숫자가 좀 많을 뿐이지 수능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여기 지금 1번은 요지, 주지, 논지, 주제. 자, 요지는 내용 문제야. 2번은 형식, 논지 전개 방식. 3번은 문맥적 의미, 4번은 속담, 어휘 문제. 5번이 적용하기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문맥적 의미 자체가 내용과 관련이 되고 4번은 어휘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면 되죠. 자, 그러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3번 문제다. 세부적으로 가보면 자, 3번 문제. 기역, 미음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그랬어.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자, 그럼 문맥으로 읽어야죠. 기역을 봤더니 우리는 역사상의 모든 인간 사회들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얘들아 밑줄을 그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하다.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하다.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하다. 자, 니은을 한번 보자. 니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분별한 부의 추구가. 자, 부의 추구네. 부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문맥으로 읽어. 부의 추구야. 자, 추구가 일치하죠. 그래서 기역, 니은을 제시문에서 길게 연결해. 기역하고 니은 연결. 자, 디귿으로 한번 가보자. 디귿.
개인적인 욕구 추구로 대체됨으로써 개인적인 욕구 추구. 자, 이것도 똑같네. 추구야. 개인적인 욕구. 추구가 똑같죠? 추구. 자, 문맥적으로 지금 추구가 똑같으니까 디은 디귿 연결. 추구가 똑같다. 추구까지 다 동그라미를 쳐서 연결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하다. 부를 추구하다. 개인적 욕구를 추구하다야. 자, 근데 리을을 한번 보자. 리을을 봤더니 부의 축적이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어. A가 아니라 B야. 그런데 리을은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다. 자, 얘들아, 리을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자, 이 얻다도 추구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다, 부를 추구하다, 개인적 욕구, 욕망을 추구하다,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다. 그래서 얻는 거지.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온 게 대조야, 대조. 비교와 대조인데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조가 있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어요. 북아메리카의 쿼큐틀 인디언은 20세기 초까지 낭비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포틀라치라는 축제를 행하고 있었다. 자, 이 다른 목적이 미음이라는 걸 알겠지? 미음이 뭐야? 낭비적 소비다. 낭비적 소비. 자, A가 아니라 B. 다른 목적이 결국 낭비적 소비고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네. 왜? 리을하고 미음이 대조로 충돌이 되니까. 그런데 이 리을이 기억, 니은, 디귿에서 언급한 추구. 자, 너희들이 지금 100점을 추구하고 있다. 1등급을 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야. 100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1등급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얻다가 추구하고 같은 의미야. 문맥으로.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똑같이 연결이 되고 그 뒤에 문장 구조가 이게 대표적인 대조의 문장 구조야. 그 다른 목적은 미음이야. 그러니까 미음이 이질적이다. 3번 답은 5번.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러면 낭비적 소비는 뭐냐? 뒤에 낭비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포틀라치라는 축제를 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더 높은 위신과 권위를 얻기 위해서. 자, 더 높은 위신과 권위니까 기억에 있는 물질적 풍요, 니은에 있는 부, 디귿에 있는 개인적 욕구, 리을에 있는 물질적인 안락함과 편리함. 물질이 아니야. 요거는 물질적인 경우잖아. 물질적인 경우. 요건 더 높은 위신과 권위니까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그래서 낭비적 소비라고 하는 거다. 낭비적 소비. 낭비적 소비에다가 더 높은 위신과 권위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장 구조상 A가 아니라 B 이렇게 연결되니까 3번 답을 5번으로 해야 돼. 결국 문맥 맥락적으로 이질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답을 4로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A의 사례에 어울리는 속담을 묻고 있다. A의 사례에 어울리는 속담. 자, 이건 세부 정보야. A 부분을 한번 보겠다. 자, 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를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세월족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920년대부터 인구 증가로 고통받던 이 부족은 1960년대 중반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려 목초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럴 때 경쟁적으로 가축의 수를 크게 늘린 거야. 자, 경쟁적으로 가축의 수를 크게 늘려서 이쪽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한 거야. 개인적. 여기까지 만약 밑줄이 끝나면 얘들아, 여기까지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4번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겉으로는 축하해 주는데 속으로는 배가 아프죠.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지. 경쟁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으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밑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 그래서 더 봐야 돼. 그 날씨가 건조해졌습니다. 자, 건조해졌다. 환경. 자, 환경이 나빠진 거야. 그런데 그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씨가 건조해져서 목초가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것으로 잘못 대응한 거야. 날씨가 건조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가축들을 줄여야죠, 사실은. 그래야지 공생할 수 있는데, 자, 잘못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목초지는 서서히 사막으로 변하여, 자, 공멸했어. 생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생존 불가능, 공멸하게 되었다. 자,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았던 것이죠.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았던 거야. 자, 답이 2가 아니라, 자,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았다라는 것. 자, 이런 게 이제 임시방편격인 대응책이 된다. 눈 가리고 아웅한 거야. 그래서 이론상 동의어가 은발의 오줌 누기, 동족방뇨나 동족방뇨,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하석상대, 고식직의 비봉책. 그게 그 4번의 1번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와 이론상 동의어가 된다. 이론상 동의어가 된다.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적으면 돼. 2번 선택지에다가는. 요거는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되는 것이고,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를 A의 사례에 어울리는 속담. 자, 생존 불가능.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다. 너도 나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결국은 공멸하게 된 거지. 공멸. 자, 관련된 책자가 이제 공유지의 비밀. 자,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모든 서울 시민의 공유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 목초지에다가 사람들은 더 많은 가축을 풀려고 할 거야. 공짜니까. 그래서 그게 사막으로 변하는 거라고. 따라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법과 질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법과 질서가. 공유지는 이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참고로 적어도 왼쪽에다가 공유지의 비극은 이렇다. 따라서 이 부족은 아프리카 유목민인 세월족의 족장이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법과 질서를 세워서 가축의 수를 제한했어야 돼. 그러면 사막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좋아. 자, 그래서 4번 답은 2로 최종적으로 해준다. 그리고 1로 해주고, 미안. 자,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로 해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아까 밑줄을 여기까지만 긋고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 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 이건 이제 박쥐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간신배들이나. 3번 선택지는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이래서 생긴 거야. 친척이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나잖아. 그런데 이제 이웃집은 늘 볼 수 있으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인 사촌보다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을 더 자주 보고 사이좋게 지내게 되는 거죠. 자, 가까운 이웃. 5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제 사공은 지도자가 될 거야. 자, 영어 속담으로는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라고 해서 요리사가 많으면 국을 망친다, 국물을 망친다가 유사 속담이야. 이걸 외우는 녀석들이 있더라고, 있기는. 참고로 적어도.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어떤 학생이 알려준 거니까. 요리사가 많으면 국물이 짜다, 뭐 이렇게도 영어 속담이 있어요. 자, 국을 망치는 거야. spoil the broth. 자, 4번 답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서 제시문 전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을 거고, 이거는 아주 어려운 내용의 글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체화 부분에 또 다른 사례 58, 59쪽하고 이 사례를 잘 기억해 두고 요거는 글을 구조적으로 보는 거니까 정리를 잘 해준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거야. 전체와 부분, 부분과 전체. 2번 문제. 위거르 논지전개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 그랬어요. 논지전개 방식. 1번 여러 개념을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자, 주관적 기준 X해. 사례들의 나열이죠, 지금. 주관적 기준.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문학, 특히 수필이 주관적인 거야. 이 역사적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 X에. 얘들아, 대상의 변화 과정은 시간의 흐름으로 전개된 글. 시간의 흐름으로 전개된 글. 대상의 변화 과정. 자, 통시적 관점이 나와야 돼. 3번 여러 사례를 들어서. 자, 여러 사례를 들었어요. 다양한 사례를 들었죠. 예시, 사례, 경우, 예, 네 가지나 들었어. 주장하는 바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다양성이 있는 거야. 2번 답을 3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해. 57쪽 31번. 저것만 둬 그냥. 57쪽 31번 나중에 이제 풀다 보면 아, 똑같은 문제구나. 이게 나올 거고. 57쪽 31번. 다음 역사적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에다가 페이지 20쪽 2문단이라고만 써놔. 2번 선택지는 이렇게 적어도 페이지 20쪽에 2문단 일단 이렇게 적어둔다. 페이지 20쪽에 2문단. 자, 답은 나왔고 4. 여러 이론적 입장을 대조 비교하여. 자, 여러 이론적 입장 X에 대비시켜 X. 여러 이론적 입장 대비 X. 주장하는 바를 개진하고 있다. 결국 이 글은 문화상대주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문화상대주의로 귀결되는 거야. 따라서 여러 사례를 들어 주장하는 바 문화상대주의. 문화상대주의. 일관되게 설명하려고 한 거야. 5번 선택지. 주장하는 바를 유사한 경험을 들어서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랬는데 유사한 경험이 틀렸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문단의 첫째 줄을 보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분별한 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를 아프리카 유목민인 세월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벌써 1문단과 2문단은 대조적인 경험이야. 대조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1문단에 공동체적 유대와 평화로움을 중시하는 칼라리 사마그 수렵 채집민인 쿵족. 여기가 예시 1이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인 사례인데 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세월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랬고요. 따라서 2번에 5번 주장하는 바를 유사한 경험을 들어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다 할 때 유사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라고 한다면 간접 경험하고 직접 경험을 다 포함하는데 여기는 지금 간접 경험이 있죠. 즉 3문단에 보면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많은 인류학자들이 쓴 책을 읽은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접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유사한 경험을 이렇게 네 가지나 늘여놓을 리는 없다는 거지. 유사한 경험 네 가지를 부분 1, 부분 2, 부분 3, 부분 4를 똑같이 유사한 경험만 언급하면 그건 낭비지. 그리고 이 글의 요지가 다양한 문화잖아. 문화 상대주의잖아. 그러니까 다른 다양성이야. 그래서 유사한 경험이 틀렸다는 거다. 2번 답을 3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그 1문단에 셋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식욕을 해결하면 각종 놀이와 의례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즐거움과 화목한 사회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쿵족의 태도는 사바나 생태계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체득 별표쳐. 체득하다. 체득 별표. 즉 이들은 건기와 우기의 생태적 변화 과정이나 먹잇감의 이동 경로, 식용식물에 대한 지식 등에 기초하여 노동을 배분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시족 집단의 구성원들과 생산물, 사냥도구를 공유함으로써
궁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우선 먹어야 하지만 얼마나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자, 체득 옆에다가 좀 적어도 2010년 6월 평가원 27번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애매하면 사전을 좀 찾아놔도 돼. 예문 자체에 좋은 예가 있으니까 2010년 6월 평가원 2011 대비야. 27번 문제가 최고 난이도였어. 넘버원. 최고 난이도 문제였는데 요걸 구별하는 거야. 획득, 체득, 습득, 터득, 그리고 취득. 여기다가 적자 취득. 자, 면허증을 취득하다죠. 금메달을 획득하다. 자, 몸으로 체험을 통하여 얻는 게 체득이야. 자, 습득은 학습이죠. 그 다음에 이치를 터득하다 해서 이 문제가 최고 난이도였으니까 적어둔다. 그 어려운 한자 어휘가 나오면 힘들 수 있어. 그래서 획득, 취득, 터득, 습득, 체득을 어느 때 사용할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체득 요 용례가 있으니까 별표를 쳐도. 자, 1번 문제 마무리. 위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정신문화의 중요성 강조, 정신문화 지워라. 이 다양한 문화. 그게 이제 5번 문제에 있다고 그랬어.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그래서 결국 문화상대주의. 우리 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재인식 X. 자, 4번가. 물질적 풍요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은 부분적으로 맞아. 물질적 풍요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다. 다음 5번 서구적 가치의 지속적 추구에 대한 재평가 지웁니다. 1, 3은 아예 안 되고 2번은 글 전체를 포괄한다. 4번은 물질적 풍요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 그 1문단의 마지막. 인간은 생존하기 위하여 우선 먹어야 하지만 얼마나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부분 3에 북아메리카의 夸큐틀 인디언의 사례가 나와. 낭비적 소비야. 더 높은 위신과 권위를 얻기 위한 낭비적 소비. 그리고 유사한 사례로는 부분 4, 예시 4에 뉴기니아 마링족의 대규모 돼지도살 축제. 자,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을 답을 달고 5번 문제에다가 꼭 이걸 써줘야 돼.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이렇게. 자, 5번 가겠습니다. 요게 좀 묘한 문제인데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차분한 자세로 풀면 정답률이 급격히 높아져. 정답률이 85%, 90%로 올라가는데 수능장에서는 정답률이 50% 미만이었다고. 따라서 수능장에서 이 돌발 변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야. 돌발 변수가 있는 문제다. 자, 적어도 수능장에서의 변수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겠지. 수능장에서의 변수가 있는 문제다. 안 틀리려면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이렇게 적어놔야 돼. 5번 문제에다가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이라는 말을 딱 적어두도록.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자,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의 한 대표 사례를 본 것이고, 자, 5번 문제 그 왼쪽에 가면, 그 왼쪽 밑에 가면 한국어의 특징 6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한국어의 특징 6이야. 6번째인데 보조사 이야기야. 보조사 이야기. 요게 계속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둔다. 아주 중요한 거야. 자, 예전에 이제 이영애가 한참 인기 있을 때 이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나는 LG 카드
만 써요 이랬다고. 원래 문장은 목적격 조사가 와서 나는 LG카드를 써요. 원래는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목적격 조사가 와야 돼. 그런데 이제 한국어는 보조사를 통해서 다른 의미가 추가가 돼. 나는 LG카드만 써요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고, 나는 LG카드도 써요 역시 보조사를 쓸 때가 있고, 나는 LG카드는 써요 대조보조사로 쓰일 때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왼쪽 밑에 자, 는, 도, 만, 이게 선택지나 제시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나는 LG카드만 써요. 자, 이거를 우리는 단독보조사라고 한다. 자, 이건 배타적인 의미야. 배타적인 의미고 100%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출제가 돼. 역시 보조사는 포용적이지, 포괄적이야. 나는 LG카드도 써요. 국민카드도 쓰고 BC카드도 쓰고 삼성카드도 쓰고 LG카드도 써요. 지금은 LG카드 없어요. 신한카드하고 통합돼가지고 이제 LG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돼. 나는 신한카드만 써요. 신한카드도 써요. 신한카드는 써요. 다른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너는 세 가지 보조사야. 나는 삼성카드는 안 쓰는데 LG카드는 써요.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대조보조사, 또는 나는 LG카드는 써요. LG카드가 화제임을 나타내는 화제보조사, 또는 너는 나는 LG카드 써요 이래도 될 거를 는 써요 이랬기 때문에 강조보조사로 쓰일 수도 있어. 세 가지야. 너는 강조보조사로 쓰일 수도 있다. 자, 만 단독 보조사 배타적이야. 도 역시 보조사야. 포용적이야. 너는 이제 요게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물론 대조보조사, 화제보조사 다 나왔습니다. 거기 은이나 는이다. 거기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 기역, 대조, 니은, 화제, 디귿, 강조보조사. 은는이야. 은는. 2005 수능 60번과 0806 평가원 11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야. 그 다음에 도 역시 보조사 포용적이다. 거기다가 66쪽 52번 66쪽 52번이라고만 적어도 66쪽 52번 문제 66쪽 52번 문제. 그 다음에 만 단독 보조사 배타적이지 100%에 해당돼. 나는 LG카드만 써요야. 그래서 요게 이제 골고루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일단 2014 예비수능 2014 예비수능도 이제 2014가 끝났으니까 평가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 용례를 적어도 A형 2번 12번 예비수능 A형 2번 12번 AB공통으로 27번 지금도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할 것. 그리고 이 책에서도 계속 만나.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7번 문제야. 이게 2011 수능 그 악명 높았던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재수생으로 내몰았던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이야. 이게 이제 비교와 대조로 전개되는 글이면서 시간의 흐름도 있어. 얘들아, 그 밑에 제시문 기역의 그레고리력에다 동그라미를 쳐놔. 그레고리력. 그리고 두 줄, 세 줄 아래 율리우스력에다 네모칸을 쳐놔. 비교와 대조로 전개되는 글은, 비교와 대조로 전개되는 글이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일단 동그라미 대 네모칸으로 비교 대조된 걸 따지는 게 좋으니까, 이게 이제 좋은 접근법이니까 율리우스력, 네모칸, 그레고리력 동그라미를 쳐두고, 7번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어. 수능장에서. 이 7번 문제 초토화됐던 문제야. 2011년 수능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답이 나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독서비문학 일치월장 기본완성, 요거는 이제 2011 수능 좀 어려웠잖아. 굉장히. 그것까지 반영된 거고, 예전에 독서비문학 일치월장이 아니라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은 그게 빠져 있었어.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딱 이걸 응용해서 가서 맞춘다고. 수능장 가서. 그게 적용 실력이야.
적용 실력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지. 자, 7번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5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상의 특징, 보조사하고 관련된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여러분들이. 편의상 도는 66쪽 52번도 있으니까 풀다 보면 이해가 될 거고. 자, 5번 문제 마무리. 위글의 논지는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그러니까 1번 대중가요 도 동그라미 쳐. 고급 문화가 될 수 있어. 대중가요도 역시 고급 문화가 될 수 있다. 자,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대중문화도 대중가요도 도 동그라미. 만약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나 바리톤, 알토, 베이스 이 성악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대중가요 보통 무시하잖아. 클래식을 하거나 이렇게 이 저급하다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분들이 고급 문화가 될 수 있어라고 하면 열린 자세. 다양한 문화와 가치 인정에 해당돼. 2번 사람에 따라서는 채식만 하는 경우도 있죠. 도 동그라미. 사람에 따라서는 채식만 하는 경우도 있겠죠. 4번 봐.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자, 목사님들은 사주팔자 안 보잖아.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하고 긍정적으로 봐준다. 미신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지. 5번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대에도 여기에 도가 쓰였다면 이 문제는 너무 쉬워졌겠죠. 그런데 대에는 밑줄 여러 이유가 있어. 4번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연결해. 만약 여러분이 컴퓨터 게임을 한다. 아버지께서 그래 우리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인정해 주는 거야.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 열린 자세. 포용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 2, 4번은 자, 도도도가 있지. 이게 무시하지 말고 역시보조사야. 문법과 관련되는 거야. 이건 포용적인 거야. 역시보조사는. 많이 나와. 선택지로 기억을 해둬. 그 다음에 4번에 나름대로 이유나 5번에 여러 이유가 있어. 똑같은 말이지. 만약에 4번을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을 거야. 5번에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번, 5번이 같은 내용이다. 자, 3번가 중고등학생들이 이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자, 당연해에다가 세목을 쳐. 이건 획일주의야. 절대주의적 입장이죠. 뒤에다가 적어.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선택지들 사이에 연결관계 파악. 1, 2, 3 묶어. 4번, 5번 묶어. 그래서 3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주의적 입장이자 획일주의죠. 중고등학생들이 이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이거는 딱 포용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지 하고 하나의 주장대로 밀고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3번이 이질적인데 수능장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이 고등학생이야. 그리고 본인도 이성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내 주변을 봐도 전부 다 이성에 관심을 갖고 있어. 주변을 봐도. 그러니까 3번을 딱 보고 나서 예시로 든 이 적용하기 사례가 내가 포함이 돼. 그래서 내가 선택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걸 한 발 물러나서 딱 바라봤을 때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하고 3번 이렇게 답을 골라야 되는데 내가 그 사례에 포함이 되면서 내 주변을 봐도 전부 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하고 넘어간다고. 객관화가 안 되면 틀리게 되어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묘하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틀린 학생은 별로 없을 것인데 실제 수능장에서는 40%대의 정답률이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였어, 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국어 영역을 시험을 볼 때 그 사례에 내가 포함이 되면서 객관화가 깨지면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독특한 문제다. 따라서 이렇게 적어두라고 그래서 수능장에서 변수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2000년 수능 당시 되게 어려웠잖아. 2000년 수능은 그 120점 만점자가 딱 1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두 자리 수가 겨우 된 거야. 70만 명에서 10명이면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지금 2014 수능은 1%씩 다 나오잖아. 2014 수능은. 1%라고 하면
64만 명이 봤다. A형이나 B형 거의 1%야. 그러니까 만점자가 어떻게 돼? 64만 명 중에 1%니까 6,400명 이렇게 나오잖아. A형, B형 합쳐서. 그거 쉬운 거지. 근데 64만 명 중에 10명이었다. 엄청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초토화됐어서 수능장에서. 자, 획일주의. 안 그럴 수도 있다. 절대주의적 입장이다. 자, 5번을 보면 틀린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1번 선택지로 갔다고. 대중가요도 고급 문화가 될 수 있어를 보고 아, 포용적이다.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를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고급 문화? 그러면 저급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네? 이러면서 제시문의 맨 마지막 문장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 제시문의 맨 마지막 문장을 봐.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어떤 문화 요소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문화의 우열을 정했네? 1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번. 대중가요도 고급 문화가 될 수 있어. 고급 문화, 문화의 우. 그러면 저급 문화가 있을 거 아니야. 문화의 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잘못 끌어와서 5번 답을 일로 간 학생들이 엄청 많았다고. 3번을 극복을 못하니까. 내가 포함된 사례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5번 문제에다가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이라고 쓰라고 했지.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지. 자, 그래서 5번에 1번은 하나의 기준이 없어요. 또 아예 하나의 기준이 없고 대중가요도 고급 문화가 될 수 있어는 1번 답. 다양한 문화와 그 가치의 인정과 제시문의 마지막 두 문장. 이처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문화의 제도나 관습들이 그 나름의 역사적, 경제적, 생태적 조건 등을 기초로 발달하기 때문이야. 나름대로의 기준. 따라서 하나의 기준이라는 말은 획일화된 기준 이 뜻이야. 얘들아, 획일화된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든지 어떤 문화 요소의 좋고 나쁨을 논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5번에 1번은 어떤 획일화된 기준이라기보다는 대중가요도 고급 문화가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대중가요라는 그 문화를 다양하게 바라보면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내용이니까 논지에 잘 맞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번은 맞고 3번은 획일주의. 절대주의적 입장이라서 이질적이다. 자, 그래서 선택지를 잘 활용을 해서 1번도, 2번도, 4번도 그리고 4번에 나름대로 이유, 5번에 여러 이유가 있다라는 포용의 자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1, 2, 4, 5는 굉장히 넓은 선택지야.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선택지고. 그런데 3번 선택지는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 차이점 보여? 선택지가 어떤 상황인지. 자, 그래서 5번까지 풀었고 5번 문제가 특히 수능장에서 아주 힘들었던 문제고 오늘 배우려고 한 것은 문장에 네 기둥을 세우면 대부분의 수능 문제는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 전체와 부분, 시간과 공간 이 형태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당연히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시문에서 끌어오되 5번에 1번 제시문에서 끌어오면 마지막 문장에서만 끌어오면 5번에 1번 같단 말이야. 그런데 문맥 맥락으로 보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 차이가 있는 거야. 문맥 맥락까지. 그래서 제시문에서 끌어올 수 있으면 1등급은 나오는데 여기까지 봐야 100점이 된다. 그리고 항상 정답의 근거를 찾아라. 따라서 마지막 문장 따라서 이전에 이처럼도 그래 핵심이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둬.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다음 시간에 6번에서 10번도 아주 중요해.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시문에서 다 끌어오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1등급은 기본. 여러분도 100점이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